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 앞에 받으신 책자 요 두 개 다 있으시지요? 요 두 개 중에서 사실 여러분이 받으신 없으시면 가져가시면 되고, 요 작은 책자나 큰 책자가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책자는 제가 이 연수를 계획할 때, 그러니까 계획서를 낼 때 이미 연수원에서 연수 내용에 관련된 원고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냈습니다. 그게 4월이거든요. 4월에 계획서를 내고 제가 오늘 6월 첫째 주까지 연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고, 특히 제가 추석부로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고등학교에서만 근무했고 입시학원에서만 있었어 가지고 초중등에 대한 분위기를 좀 잘 몰라요. 제 아내는 중학교 선생님이시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분위기를 잘 몰라서 그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더 필요한 자료가 뭘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조금 더 맞췄어요. 물론 이제 모두 다 사용 가능한 기술들인데 예시라던가 주제라던가 그런 거를 조금 초등 쪽에 가까운 자료들을 제 나름대로 많이 넣다 보니까 자료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고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요거는 제 사비로 만든 거고요. 오늘 보실 슬라이드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6시간 동안 400페이지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조금 달려야 돼요. 달릴 거고, 여기 보시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촬영이나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게다가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들이라든가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제 채팅 내용, 그러니까 AI와 대화한 내용들 전부 다 QR로 기록해서 여기다 QR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여기서 따라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학교에 계실 때에도 참고로 이 인간 이거 했었을 때 어떻게 했었지 싶을 때는 이거 찾아보시고 진짜 되나? 불알 수 있잖아요. 엄마 이거 뭐 된다고 해놓고서는 사실 안 되는, 진짜 된다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QR로 다 박아뒀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QR을 찍어 보시면 요 대화 목록이 그대로 뜹니다. 대화 목록 저장하는 것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습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럼 노트북 왜 가져오란 거예요? 무거운 거. 그게 아니고 오늘 연수의 내용은 AI를 경험해 보자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경험해 보자가 아니고 AI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을까? 그 다음 작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챗GPT 가입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챗GPT 쓰실 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번 해봅시다. 요게 목표가 아니에요. 오늘 400페이지라 그랬잖아요. 달릴 겁니다. 달리는 중에 선생님들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도 그렇잖아요. 딱히 문제풀이 시간 주거나 필기 시간 따로 쓰지 않죠. 알아서 저거 중요하다 그럼 따라 해보고 저거 재밌겠다 하면 따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다가 저거 나 좀 해보고 싶다 하면 해보시고 되나? 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고 그러시라고 자율적으로 해보시라고 앞에 노트북 켜두시고 챗GPT 로그인 해두시고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또 어쩔 수 없이 오늘 실습이 조금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오늘 연수 진행하면서 할 거고요. 저의 양력은 이렇습니다. 예, 저는 좀 책을 좀 많이 쓴 편이고 오늘 제가 알기로는 교사가 진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걸 할 때 필요한 점수가 있는데 저는 사립이라서 잘 몰라요. 그런 거 관심도 없고. 근데 그 점수를 치울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서를 출판해보는 그런 경험이 많은 점수에 부과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편하게 남들 10시간 할 거나 한 2시간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저는 이거 제 손을 다 썼어요. AI 돌려서 썼던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유의사항 자료 촬영하실 필요가 없다. 하셔도 되는데 필요가 없다. 예. 굳이 하시겠다면 이제 말리진 않겠으나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출석. 연수원에 출석을 되게 민감하게 봐달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뭐 연수 점수에도 들어가고 특정 시간 90% 정도의 시간을 들어야만 이게 연수가 인정되는 거다 보니까
추석 관련해서 조금 민감하게 체크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각은 아 마음 같아서는 이제 다 그냥 뭐 갑자기 사정이 있는 건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갑자기 뭐 전날 먹은 불닭볶음면이 탈이 났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는데 이 도리상 연수원에서도 부탁을 해 주셨으니까 어 오전 오전 연수 시작하고 15 분, 오후 연수 시작하고 15분 안에 들어오시면 출석하신 걸로 할게요. 또 오늘 점심시간이 따로 식사가 안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또 바깥에 가서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다 똑같은 시간에 다 똑같이 밥을 먹다 보니까 또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뭐 라떼 줘 가지고 또 바꿔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고 정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양해 부탁드린다. 그 조퇴라든가 급한 일이 생기셔서 가 보셔야 되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여기 앞에 조퇴 뭐 신고서 뭐 쓰는 게 있어요. 고거 쓰고 가주시면 됩니다. 간식 앞에 있죠. 아주 간초래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아 그래도 진짜 연휴에 오시는데 뭐 너무 좀 너무 아무것도 안 챙기면 안 돼서 간식 드려도 되냐?"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막 민원 들어온대요. 약간 "옆 교실에는 간식 주는데 왜 우리 교실은 간식 안" 막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간식 대신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 뭐 제가 진짜 가지 박박 끌고 왔어요. 박박 끌고 왔기 때문에 한번 어 집에 가서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연은 제가 앞에서 AI 관련해서 채팅하는 장면을 보여 드릴 수도 있는데 그전에 혹시 이 자리에 챗GPT 유료 버전을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네. 손 내려 주세요. 챗GPT 같은 경우는 유료와 무료의 경우에 기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진짜로. 너무 많이 나요. 특히 보시면은 메시지 제한 이게 진짜 크리티컬한 건데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5 시간 동안에 질문을 10 개에서 15 개밖에 못 해요. 채팅을 10 개에서 15 개밖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애야 나 이거 필요해. 이거 만들어 줘." 만들어 줘요. 그러면 "아니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 줘." 합니다. 근데 글씨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이 부분 정보도 좀 알아봐 줘." 이 부분 정보 추가해 줘." "오케이 고마워." 하면 6 개예요. 6개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2번 정도 채팅을 하면 열 15개 금방 차거든요. 그걸 내가 10분 안에 했어요. 그럼 5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연수가 6 시간인데 채팅 함부로 했다가 6 시간 내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습을 조금 자유롭게 하자. 보시고 아무거나 막 다 해 보시면 안 되고 '아 저거 진짜 재밌겠다. 해 보고 싶다.' 하시는 거 해 보시고 나중에 '어 괜찮네.' 하면 유료 버전 구독하셔서 한번 더 해 보시면 됩니다. 유료 버전은 한 달에 $20 거든요 챗GPT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한 3만 원쯤 되죠. 한 달에 3만 원이면 하루에 1,000 원이니까 고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죠. 3 시간에 80개 쓸 수 있는데 무료는 5 시간에 10개 정도밖에 못 씁니다. 게다가 지금 저게 보니까 10 개에서 15개 정도면은 11 개, 12 개에서 막힐 때도 있거든요. 어 특히 이미지 생성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요거 있잖아요. 요 표지 제가 GPT한테 시켜서 만든 거거든요. 제가 뭐 만들어서 수정한 게 아니고 "GPT야 나 이런 주제로 선생님들이랑 이런 연수를 할 거야. 표지 A4 사이즈 좀 만들어 줘." 해서 단 하나도 고치지 않고 만든 표지예요. 이런 것도 오늘 해볼 건데 이걸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면 일단 횟수가 제한되어 있고요. 한 번에서 2 번밖에 안 될 거예요, 5 시간 안에. 게다가 시간도 겁나 오래 걸립니다. 지브리 스타일 뭐 해 보셨죠? 막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 쓰시는 분과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 사이에 계획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실습을 제가 주도하진 않을 거고요. 보시고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해 보시면 되겠다. 아 잠깐 추석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잊지 마시고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어 앞에 2 시간 정도는 AI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AI 툴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AI와 AI 툴은 다른 거예요. AI와 AI 툴은 다른 겁니다. AI는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학술적 용어고요. AI 툴은 이 AI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예요. 물리학이라는 전문 분야가 있고 물리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십자 드라이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왜 십자 드라이버 쓰려고 막 물리학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너무 낭비고. 오늘은 AI 툴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공부해 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AI 뭐 별거 없던데? AI 뭐 사실 보면은 딱 티 나잖아. 사람이 한 거랑 AI 한 거랑 티가 나잖아. 사람은 못 따라오지. 이런 풍조가 아직까지도 종종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2023년까지예요.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실게요. 2023년까지 제가 수학 선생님이라서 영어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ChatGPT and comparisons worldwide. 이게 뭐냐? 챗GPT와 다른 AI들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어떤 거냐? monthly visits desktop and mobile web worldwide. 한 달 동안에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AI들에 접속한 사람들 숫자를 매긴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한 달에 20억 명이 챗GPT를 2023년도쯤에 되면은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20억 명이 아닐 수 있어요. 20억 개의 아이디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20억 개의 아이디가 돌아갈 정도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러면 2023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 여기까지 2023년이고 그 뒤에 2024부터 25까지 가면 맨 끝에 52억 8천만 명이 한 달 동안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52억 8천만 명. 우리 지구의 지금 인구가 70억이 좀 안 되죠. 52억 8천만 개의 아이디가 GPT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GPT만 해서 52억 8천만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뭐 소라라든가 미드전이라든가 젠스파크라든가 요즘은 또 구글에서 나온 뭐 AI가 있습니다. 오늘 시켜드릴 건데 제미나이라고 저는 지민이라고 부르는데 지민이랑 치면 엄청나죠.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그래프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는 원래 있던 거예요. 하나는 원래 있던 거고 하나는 제가 젠스파크라는 AI를 시켜서 만든 겁니다. 오른쪽,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렸던 2025년까지 자료가 있는 저 그래프는 제가 뉴스 자료랑 찾아서 스크린샷 떠온 게 아니고 AI 시켜서 만든 거예요. 거짓말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AI한테 이 그림과 관련된 이 그래프를 제가 줘놓고 2023년까지 자료를 줘놓고 올해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2023년 자료까지 있는데 그 뒤에 이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줘 하면 얘가 막 서치를 막 해요. 이미지는 어떤 내용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런 관련된 기사들을 뭐가 있고 막 지가 막 찾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막 알려줘요. 제공해주신 이미지는 이러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을 반영한 그래프를 네가 찾아줘. 2025년 내용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찾아줘. 없으면 네가 만들어 봐봐. 마치 뭐라 해야 될까요? 갑이 된 느낌이죠. 갑이 돼서 을한테 야 이거 좀 찾아줘. 없으면 네가 좀 만들어 봐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덕 사장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교사는 원래 밑에 부하 직원이 없잖아요. 부하 직원을 두는 거죠. 그럼 지가 알겠습니다 해서 어떤 그래프가 하나 적절할지 막 뒤져보는 거예요. 원형으로 할까 막대가 나을까 하다가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서 만들어준 거 보니까 얘가 제목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제목 빠졌잖아. 제목 적어줘. 말씀하신 대로 제목이 누락되었네요. 대해 실수 이러면서 누락됐네요. 원래 이닉스처럼 제목과 부제목을 포함한 그래프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저 그래프예요. 를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이 슬라이드에 QR코드가 그대로 찍혀 있거든요. 그대로 찍혀 있어요. 혹시 지금 시간 되시면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저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QR코드 찍으면 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제 스파크 대화 녹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면서 제가 실제로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이걸 제가 만들었다는 채팅 과정이 전부 다 녹화가 돼서 보실 수 있어요. 이거 쭉 뜰 겁니다. 과정 보기 싫으시면 그 결과로 이동 바로 누르시면 한 번에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앞에서 시연하는 내용을 이 QR코드로 대체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신 좀 속도감 있게 이 채팅창의 중요 부분들은 스크린샷을 떠가지고 캡처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진짜 디테일한 부분이라던가 그 생성하는 속도라던가 그런 거 보고 싶으시면 이 QR코드 찍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여기서 잠깐 제가 고백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옆에 요거 한 장 있어요. QR코드가 막 들어가 있는 한 장 있습니다. 잠깐만. 왜 자료가 하나 왜 이것만 하나 남을까요? 혹시 요거 안 가져가신 선생님 계신가요? 요거 안 가져가신 분 계세요? 네, 여기 드릴게요. 요거 뭐냐면 선생님들 그 시험 출제하고 나면 시험 때는 안 보입니다. 시험 때는 안 보이다가 시험 딱 직전 4시간 딱 전에 딱 뭐 보이잖아요. 아씨 오탈자. 막 그래프 틀렸어. 그래가지고 막 문 열고 쾅쾅쾅 두드려가지고 얘들아 3번 봐봐 이러면서 막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 QR코드를 잘못 박아놨더라고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오늘 슬라이드 오늘 세 번째 시간부터 오늘 실제로 AI를 이용해서 교육자료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지 해볼 건데요. 거기에 박혀있는 QR코드를 여기 다 새로 가져왔거든요. 제가 책을 제본을 다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으면 육아휴직 가면은 월급이 얼마 안 나요. 가지고 요거로 가져왔으니까 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에 있는 이 책자에 있는 QR코드는 세 번째 시간 이후로는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연수할 때 또 와주시면 새 걸로 업데이트해서 또 드릴게요. 네, 요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알겠다. 이용자가 많은 건 알겠다. 근데 뭐 실제로 기술이 업데이트가 됐느냐 싶어서 혹시 윌 스미스가 스파게티 먹는 짤 아십니까?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2023년에 누군가 AI를 이용해서 윌 스미스라는 미국 배우가 있습니다. 그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그 생방송 중에 누구 뺨 때려가지고 유명해진 배우가 있습니다. 그 뺨 때리기 전에까지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그분이 윌 스미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을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회자가 됐습니다. 왜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소리를 좀 줄이고 보겠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준 거예요. AI가.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스파게티를 먹는 장면 만들어 달랬더니 막 저걸 만들어준 거예요. 이상하죠? 기괴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봐봐 AI 하더니만 뭐 별거 없잖아. 근데 2025년 올해입니다. 이걸 제작한 사람이 똑같은 명령을 똑같은 AI한테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줬느냐? 이걸 만들어준 거예요. 혹시 윌 스미스를 아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음식 먹는 소리 있죠? 요 AI가 다 만들어 넣은 거예요. 지가 알아서. 주인의 배경 소리라던가 그러니까 2년 사이에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2년 사이에.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이 PPT를 만들고 나서 며칠 뒤에 구글이라는
세계 최대의 IT 계열 회사가 영상을 제작해주는 AI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비오3라고.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요것도 되게 대단한 건데 비오3를 보잖아요. 티가 안 납니다. 진짜로. 섞어 놓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랑 비오3를 통해서 만들어낸 영상을 섞어 놓잖아요. 구분 못 하실걸요? 대단합니다. 2년 사이에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어요. 특히나 GPT-4 프로, 그러니까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 중은 아실 건데 GPT-4 프로라는 버전이 있어요. 유료 구독하면 사용할 수 있는 버전들이 있는데 박사급 연구원 수준의 문제에서 약 74%의 성과를 보인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26%는 B잖아 싶은데 그 테스트를 사람한테 시키면 60에서 6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인간 박사 석사한테 시켜도 60에서 65점 정도 받는 테스트를 GPT는 70점대, 70점 중반대로 받는 거예요. 막 그러잖아요. 막 GPT 시키면 오류가 많고 오류 많죠. 하지만 사람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사람한테 시키는 것보다는. 연산 속도가 향상돼서 이젠 이런 것도 돼요. 옛날에 연산 속도가 느려가지고 제한 시간 안에 어떤 일을 처리하려면 바빠요. 애가 막 GPT 막 바빴어요. 근데 이제는 애가 머리가 좋아져서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시험 시간에 시간 비면 어떻게 해요? 검산도 하고 그래프로도 풀어봤다가 식으로도 풀어봤다가 막 다른 방식으로도 풀어보면서 교차 검증을 막 하잖아요. 그걸 지가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AI 처음 등장할 때 AI는 결국 인간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분야, 디자인, 음악, 미술 이런 거는 대체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데 웬걸 그것부터 대체하고 있어요. 요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육체 노동 하시는 분들의 몸값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육아휴직 하면서 청소 같은 거 좀 배워볼까 막 하고 있는데 근데 하필 교사는 그러면 왜 이걸 왜 배우냐? 내가 뭐 윌 스미스 스파이트만 만들어서 뭐 하게 내가. 중요한 용입니다. 여기서부터 본론이죠. 자본주의의 3요소를 제가 최근에 알았어요. 제 아는 학생이 있는데 걔가 이과인데 문과로, 그러니까 이과 문과가 없어졌지만 과탐 선택자였는데 사탐 선택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관심을 가졌죠. 사탐에서 뭘 배우나 저도 궁금한 거예요. 봤더니 막 이게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3요소. 저는 몰랐거든요. 자본주의의 3요소가 있답니다. 자본, 토지, 노동. 요 세 개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굴러간답니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교사의 3요소는 뭘까? 경험, 시설, 체력 이 세 개인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교사가 훌륭한 교육 활동을 하려면 이 세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경험 있어야죠. 자기도 공부 좀 해보고 자기도 시험제도 좀 풀어보고 상담도 막 진짜 막 우울증 걸린 애도 상담해보고 그런 경험이 풍부해질수록 능수능란해지잖아요. 시설 받쳐줘야죠. 제가 어느 학교인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창원에 문성이라는 학교가 있어요. 시설이 정말 안 좋았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자칠판도 넣고 하면서 저는 사실 전자칠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전자칠판 넣으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참 다양하니까. 체력,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경험 있고 시설했어서 어제 막 너무 늦게 잤어. 육아에 시달리다가 너무 늦게 잤어. 그러면 이제 좋은 게 안 나오죠. 이 중에서 저는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결국 시간이다. 교사는 시간이 재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이거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요새 내가 가진 재산은 뭘까? 아무리 해도 월급은 안 올라. 월급은 안 올라. 그럼 내가 가진 건 시간인 거죠. 내 시간을 아끼고 10년 경험해야 될 걸 2년 안에 하고 2년 경험해야 될 걸 한 달 만에 할 수 있게 되면 나머지 시간이 비잖아요. 그때 커피도 마시고 창밖에도 좀 보고 산책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완화가 되고 표정도 좋아지고 그 상태로 애들 만나면 또 이제 시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사하는 동안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체력이 없을 때인 것 같아요. 체력이 없을 때. 이 두 개를 높여주면 교사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교육의 질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아껴주는 거가 AI 툴의 목표예요. 왜냐? 물론 포스터 이런 거 만들 때 순식간에 만들어주진 않아요, 얘가.
하지만 내가 막 미리 캔버스 들어가 가지고 막 뭐 고르고 또 오탈자 찾고 그거 하는 1시간짜리를 얘는 3분 아니면 해결해 줘. 그 57분 동안 편안히 그 교무실에 앉으셔 가지고 이제 뭐 책도 좀 읽으시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뭐 상담이라든가 진로라든가 그런 쪽에 공부를 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경험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AI와 AI 툴의 차이는 뭐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이런 거예요. AI 툴은 실제로 도구입니다. 실제로 도구. 우리가 진짜로 만져야 돼요. 전등이 나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전자기학을 공부할 게 아니고 빨리 드라이버 가져오고 형광등 갈아 끼는 방법을 유튜브 검색해서 빨리 봐야죠. 전등이 나갔다고 우리가 뭐 전자기학 공부하라고 수능 다시 쳐 가지고 뭐 물리학 가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도구다. 도구입니다. 이 도구라는 건 우리가 맨손으로 해야 될 일을 아주 빠르게 해결해 주는 거지만 그 빠르게 해결해 주는 시간이 0초는 아니잖아요. 내가 손으로 할 거 1시간 걸릴 걸 도구를 쓰면은 1분, 2분이면 해결 가능한 거죠. 그래서 AI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아 얘 왜 빨리 안 돼?' 이게 빠른 겁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시켜 놓고 커피 1잔 마시고 기다렸다가 '됐나?' 보고 '다시 해 와.' 시키고 '이 글씨체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바꿔 줘.'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계속. 툴이 몇 개나 있냐. 이렇게 많습니다. 제가 검사를 해 봤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툴들을 좀 알려줘 봐봐. 그래서 얘가 차를 줬어요 또. 캔바 보이시죠? 뭐 자료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캔바 많이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미나이 여기 있고. 이렇게나 많아요. 자주 쓰는 것만 해도 이래요. 특히 30 AI tools to use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사용하는 AI 툴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해도 30개예요. 고르고 고른 게 30개예요. 그거 언제 다 하냐? 안 합니다.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일일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사 빠졌으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십자 드라이버부터 배우는 거예요. 공부상가 가지고 막 드릴 고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배터리 충전 시간이 어떻게 되고요. 막 우회전도 됐다가 그게 아니고 십자 드라이버부터 쓰는 걸 배우면 나머지는 본인한테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어떤 것들이냐 제가 좀 골라봤어요. 결국에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글, 이미지, 영상 이 3개인 것 같아요. 물론 초등까지 가시면은 음악을 틀어 놓는다든가 뭐 신체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거 많으시죠. 근데 많이 하시나요? 실제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음악을 만드는 AI도 있습니다. 그거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요 3가지가 거의 90%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네요. 중복되는 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요 2개, 3개입니다. 그 와중에 또 중복되는 걸 빼잖아요. 요 2가지밖에 안 남아요. 물론 앞에서 보여드린 제미나이라는 구글에서 만든 AI 툴이 있어요. 저는 조금 있다가 챗GPT 그 결제 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면 제미나이로 갈아탈 거거든요. 제미나이가 훨씬 좀 윤택하고요. 제미나이가 구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유튜브 자료라든가 구글에서 생성한 기사라든가 뭐 티스토리 블로그 글들이라든가 그런 거 빠르게 좀 더 윤택하게 검색해 주기도 하고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 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구글 클라우드 안에 있는 자료를 그냥 지가 알아서 내가 첨부 안 해줘도 지가 알아서 첨부해서 혹시 그 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녀라는 영화 보면 그 AI가 사용자의 이메일을 직접 주셔 가지고 "너 이런 이메일 예전에 썼던 거 있던데?" 하고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제미나이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GPT보다는 조금 더 윤택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미나이로 갈아탈까 생각 중인데 월 구독료가 $10 비싸요. 우리나라 돈 한 14,000원 정도 비싼 거죠. 보시고 GPT 쓰시다가 '나 좀 AI를 활용 많이 할 것 같아.' 그러면은 계산해 보시고 '제미나이로 가는 게 편하겠다.' 싶으시면 됩니다. 제가 제미나이로 얼마 전에 코딩도 해서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거든요. 오늘 시간 되면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로 활용할 AI 2개는 챗GPT와 제ن스파크입니다. 물론 제미나이 오늘 쓸 수 있는데 챗GPT가 어느샌가 대명사가 돼 버렸어요. 챗GPT 하면 그냥 당연히 AI를 의미하는 게 돼 버려서 챗GPT를 써볼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료 버전, 무료 버전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신 대부분은 지금 무료 버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이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자, 이게 중요하죠. AI. 그럼 이제 어떻게 일을 시킬까? 선생님들도 이제 딱 장면 넘어가 책을 싹 넘기시는 게 애들 신기하네요. 그래, AI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일을 시키지? 여기서 이제 AI에 대한 잠깐 이론이 나옵니다. 잠깐 쉬어가는 코너예요.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생성하는 데 특화된 프로그램이란 거예요.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검색창에 복숭아라고 치잖아요. 좀 있으면 여름이 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라서 복숭아를 검색해 봤어요. 그러면 복숭아 딱 치는 순간 복숭아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 미리 검색창이 쫙 띄워 주잖아요, 이렇게. 복숭아꽃도 있고 복숭아뼈도 있고 복숭아또? 복숭아 제철, 복숭아뼈 아래 통증. 의외로 복숭아뼈 아래 통증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가 봐요. 복숭아 아이스티를 검색하는 사람들보다 복숭아뼈 아래 통증을 검색하시는 분들이 더 많나 봐요. 이렇게 미리 복숭아 뒤에 이 사람이 뭘 검색할까를 목록을 쫙 띄워주는, 이런 식으로 AI는 주어진 단어와 문장을 입력해 주면 이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도 참 옛날 얘기네요, 그죠? 알파고는 바둑 기사가 바둑 수를 딱 두면 그 수 다음에 펼쳐질 기보들을 쫙 생산해 놓고 그중에 최적의 해를 고르잖아요. 답을 고른다고요. 얘는 사람이 단어를 입력해 주면 그 단어에서 비롯될 수 있는 상황들을 쫙 펼쳐 놓고 그중에 이 사람이 가장 원할 만한 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을 똑띠 해줘야 된다. 말을 제가 그래서 그럽니다. 교사만큼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저희 반 애들한테 너 지각 왜 했어?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오늘 버스를 탔는데요. 버스가 오늘따라 막 늦어가지고 아니 지각을 왜 했냐고. 선생님 제가 어제 밤에 막 컴퓨터 게임을 했거든. 아니 그러니까 왜 했냐고 물어봐요. 교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지 잘 모르듯이. 근데 교사만큼 어떤 말을 어떤 식으로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떤 구조로 말을 해줘야 임마 이게 오해 없이 행동을 할 것이다에 대한 감각이 발달된 집단이 없어요. 그 이게 프롬프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명령해주는 그 문장을, 이 프롬프트 생성을 매일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30명, 20명에게 수련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올바른 프롬프트란 어떤 거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짤을 봤는데 재밌어 보여서 요거 괜찮겠다 싶어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
어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 애들이랑 그 대화를 하는 게 얼마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데 많은 경험을 하게 해 주고 있는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중간에 돌려 말하지 않기, 고마워 해 주기, 그리고 오렌지 6 개. 요 3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돌려 말하면 안 돼요. 나 좀 이런 느낌의 추상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나 약간 멜랑콜리한 느낌의 막 이상한 말 쓰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약간 어둡고 칙칙한 무채색 색깔을 써서 이렇게 말을 해 줘야지, 약간 멜랑콜리한 느낌의 쪼끔 막 우울하고 암울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고마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GPT라든가 AI 어떤 AI가 뭘 생성해 줬을 때 어떤 답변을 해 주거나 뭘 만들어 줬을 때 이게 내 마음에 들면 고마워 해 주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아 이 사용자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를 지가 입력을 해서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생성을 해 줘요. 고마워 해 주셔야 됩니다. 반대로 마음에 안 드는 '야 이게 뭐야?' 이런 것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렌지 6개 말씀드렸죠. 예상치도 못한 해석을 해요 얘가. 이 문장이 이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해 주셔야 된다.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제가 AI한테 제가 사용한 거는 젠스파크입니다. 이때는 젠스파크 썼어요. 젠스파크에게 "동기부여를 해 줘."라고 쳤어요. 그러면 대뜸 동기부여 해 줍니다 진짜로. "살다 보면 누구나 힘이 빠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도 결국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작은 성공도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삼아 한 단계 더 성장해 보세요." 어쩌고저쩌고. 되게 추상적이죠. 그냥 진짜로 무난한, 제가 "공부가 잘 안 돼서 고민이라는 학생에게 동기부여를 해 줘."라고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 줘요. "공부가 잘 안 될 때면 누구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목표를 떠올리고 작은 성공을 쌓아가고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나 슬럼프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 보세요." 막 이럽니다. 저도 약간 좀 추상적인 것 같았어요. "대학 입시를 3달 앞두고 공부가 잘 안 돼서 고민이라는 애한테 동기부여를 해 줘." 하니까 또 답변이 또 달라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당신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고민하며 이걸 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3 달 즉 90 일은 저게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쩌고저쩌고. 내가 말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 줄수록 얘도 내 마음에 드는 답변을 해 줘요. 하나 더 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3달 앞두고 공부가 잘 안 돼서 고민이라는 한국의 고등학교 3 학년에게, 한국의 고등학교가 들어갔어요. 한국의 고등학교 3 학년에게 INTJ 접니다. "INTJ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 동기부여를 해 달라." 그러면 이제 쳐 보시죠. 실제로 INTJ 저렇게 안 해요. 이거 오해인데. "너는 지금까지 수년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INTJ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고 계획이나 논리성을 되게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너는 지금까지 수년간 자신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달려오고 그 결과를 결정짓는 3개월이라는 시간을 앞두고 있다. 이 시기엔 누구나 불안과 피로를 느낀다." 그러니까 약간 공감보다는 문제 해결해 주려는 이미지가 강해져요. "남은 가치를 분석해 보자. 하루에 10 시간" 근데 저도 진짜 이렇게 말하거든요. "야 하루에 10 시간씩 공부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90일 동안 900 시간 아니겠냐. 인강 하나를 봐 봐라. 막 현우진 이런 사람들 인강 하나 찍는데 한 50 시간이면 찍는데 "너 900 시간이 있다 임마. 그럼 인강을 몇 바퀴를 돌릴 수 있어." 하면서 저랑 똑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 쓰냐?" 재미로는 해볼 수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오늘 뭐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그러면은 점심시간에 쌤한테 와 봐봐. 쌤이랑 얘기 좀 하자." 하고 얘한테 미리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워밍업이 되잖아요. 이걸 따라서 말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얘한테 뭐라고 말해 주지. 그래 가지고 옆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얘가 이래 고민이라는데." 그것도 좋지만 GPT한테 시켜서 "아 그래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겠네. 아 이거 괜찮다." 해서 10분 고민할 거 1분 고민하고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9분 동안은 '아 얘를 어떻게 또 후드를 패지? 어떻게 좀 마음을 돌려보지?' 이렇게
10분 고민할 거 1분 동안 고민하고 1시간 고민할 거 10분 안에 끝내고 그런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AI 툴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목표가 있고 얼마나 시간을 아끼고 싶은가에 따라서 어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활용 방법이 있거든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정확하게 쓰면 되냐 굳이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일단은 한참 배울 게 많은 아이에게 말을 해 준다는 느낌으로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자세하고 구체적이라는 게 뭐냐? 역할 부여 이런 거죠. 자, GPT한테 이렇게 시킨 거예요. 자, 너는 이제부터 10년 차 고등학교 수학 아니면 담임 선생님이야. 그러면 얘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10년 차 수학 선생님의 입장이구나. 그럼 그걸로 생각의 범위를 좁혀요. 아까 복숭아 치면 거기로 생각의 범위를 좁힌다 그랬잖아요. 생각의 범위를 좁혀요. 그래서 더 좁혀요. 어떤 애를 두고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을 상담하고 있다. 맥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넌 지금 뭐 할 거냐면 그냥 목적 제시야. 상담하는데 이 학생에게 동기부여 말을 해주고 싶어. 반대로 말할 수도 있죠. 얘를 뚜까 패는 말을 하고 싶어. 팩폭하는 말을 하고 싶어. 결과 요청. 근데 동기부여 말을 그냥 적지 말고 몇백 자 이내라던가 아니면 세 가지 관점으로 말을 해달라던가 아니면은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해서 말을 해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해줘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이트 이론에 의해서 상담 이론을 해줘. 좀 길게 하더라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시고 마음에 맞는 거 골라가시면 됩니다. 제약 조건 대신에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분량으로 작성해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했던 거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을 상담하고 있다. 동기부여 해주고 싶다. 이러이러한 형태의 생성을 해달라. 앞으로 제가 이 이후로 지금 이 시트 이후로 정말 많은 채팅창을 보여드릴 건데 앞으로 설명 안 할 거예요. 맥락 설명하고 목적 설명하고 그 형태. 지금 뭐 할 거야? 이러이러한 거 나 생성하고 싶어. 이러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줘. 이 세 문장만 정확하게 써줘도 괜찮습니다.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두 번째 팁은요. 돌려막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상담해야 되는데 상담하고 싶은데 사실 교사가 상담 이론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 실습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랬어요. 그 경험을 GPT를 통해서 배워갈 수 있다. 어떻게 하냐? GPT 유료 버전을 쓰시면 좀 높은 버전이 있어요. O3, O4 뭐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높은 버전이라는 건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스러운 학술적인 이론들이 빠삭한 놈들이에요. 걔들한테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학생을 상담하고 싶다. 훌륭한 상담가의 자질과 조건, 화법, 분위기,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세히 정리해줘. 또 뭐 표 정리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워드 파일로 만들어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자세히 정리해줘라고 했고요. 근데 이렇게 막 엄청 길어요. 이걸 다 내가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네가 정리해준 이걸 반영해서 지가 막 써줬잖아요. 선생님 저 가져왔어요. 좋구나. 자 그럼 이걸 네가 써가지고 네가 다시 사용해봐. 네가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학 입시를 앞두고 공부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이 하는 학생을 동기부여시킬 수 있는 조언을 들려줘. 라고 추가적인 조건을 얘한테 시켜서 얘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야. 그게 돌려막기라는 거야. 내가 바라는 정도의 디테일함이 안 나와. 내가 바라는 정도의 어떤 자세함이나 전문성이 좀 부족한 답변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런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자질에 대해서 네가 알려줘. 답변을 쫙 해줘요. 그럼 이걸 그대로 다시 돌려준 거야. 오케이, 네가 작성해준 그걸 다시 너한테 반영해서 이런 거 작성해줘.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분명히 똑같은 말이었거든요. 대학 입시라도 공부가 잘 되지 않아 고민이라 학생 공부실 말. 그래. 수학 안녕하십니까. 동기부여를 위한 조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내용이 좀 달라져 있고 뭐 마음을 어루만지는 뭐 그런 게 중요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QR코드 찍으시면 제가 채팅한 기록들을 보실 수 있으시네요.
마지막입니다. 자문자답. 세 번째 팁입니다. 애초에 난 너한테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애들 있죠. 도저히 야 내가 그러니까 그 두뇌의 코딩 자체가 저랑 다른 아이들이 있어. 저는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얘 머리는 막 약간 뭐랄까요? 저기 먼 나라 막 이누이트족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말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AI에게 뭐라고 내가 질문을 해야 될지 막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가끔은. 그러면 야, 고민아 이런 거 하고 싶어. 좋은 조건은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나 너에게 지금 채팅 쓰고 싶은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써줘야 될까? 하면 지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말을 해요. 또. 나 도저히 프롬프트 쓰는 거 모르겠다. 역할이고 맥락이 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야, 나 이런 거 지금 하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이걸 부탁하고 싶은데 너한테 뭐라고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말을 해줘. 하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긁어서 복사를 싹 해가지고 붙여넣기 그대로 하시면 답변해 줍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AI에게 뭔가를 시키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애들 보면 그래. 야, 선생님, 야, 내가 뭐 어떻게 해줄까? 네가 말을 해봐봐. 선생님 뭐 어떻게 해줄까? 네가 말을 해봐봐. 그럼 애가 말을 해서 선생님 저는요 감정적인 지지가 더 필요하고요. 문제 해결 말고 공감을 해달라고요. 막 오케이. 그러면 잠깐. 공감? 예를 들어 봐봐. 어떤 식으로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애가 선생님 예를 들면 뭐 오늘 지각했는데 왜 지각했냐고 혼내기보다는 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뭐 아픈 데도 없니 막 물어봐 주시고 오케이. 뭐 아픈 데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다 똑같아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교사는 이미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에 사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런 거잖아.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했는데 집에 가서는 국어 시간에 공부한 대로 책을 안 읽듯이 학교 현장에서 내가 이거 밥 먹듯이 하는 건데 AI를 딱 만나면 뭔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이 제이 씨고 이름이 스파크, 성이 챗 씨고 이름이 GPT인 어떤 말 안 되는 애가 있는 거예요. 걔한테 내가 뭐 시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제 애가 가져온 결과물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위에 그래서 뭐뭐뭐의 내용을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줘. 추가해서 다시 작성해줘 시키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을 예시를 들어서 다시 설명해봐. 네가 잠깐만 너 어젯밤에 몇 시에 잤다고? 그때까지 뭐 했는데? 캐묻잖아요. 캐물으시면 됩니다. 더 짧게 말해봐. 야씨 뭐 말이 기노. 짧게 서론 결론 본론 서론 본론 본론 말해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스크립트를 해놓죠. 자, 좀 달렸어요. 자, 유일한 실습입니다. 해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식으로 실습을 해볼 거냐면 프롬프트 작성 예제를 이렇게 받아보실 거예요. 나는 지금 챗 GPT 사용을 처음 배우고 있어. 프롬프트 사용법을 방금 배웠고 프롬프트 작성을 연습해보고 싶어. 말씀드렸죠. 맥락 설명하고 뭐 하고 싶은지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만 하고 싶어. 프롬프트 작성 연습을 위한 과제를 나한테 제시해줘. 그리고 내가 쓴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 해줄 수 있어? 나 지금 GPT 처음 배우고 있거든? 근데 이거 연습해보고 싶어. 근데 나 지금 연습 문제가 없어. 네가 연습 문제 좀 내주고. 내가 혹시 연습 문제 풀어주면 네가 피드백 해줄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이죠. 어쩌고저쩌고 막 과제를 막 내줍니다. 요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좋아하는 동물에 대한 정보라던가 아니면 고양이의 뭐 창의적 요청 프롬프트 작성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짧은 동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실 수 있죠. 어쩌고저쩌고. 제가 동양 고전 이런 걸 좋아합니다. 수학 선생님인데 철학 좋아해가지고 중용을 활용해서 어린이를 위한 중용을 주제로 단 동화를 만들고 싶다. 대학 교수 수준의 자세하고 심도 깊은 정리 내용과 좋은 동화체에 접근하고 싶어. 잠깐 해보세요. 바로 만들어줘. 안 하고 얘한테 미리 준비를 시킬 수 있어요.
야, 너 중용 알아? 일단 중용에 대한 정보부터 서칭 네가 미리 해봐봐. 그럼 지가 막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자, 그러면 요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 정보를 줍니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아까 위에 있는 대화를 보세요. 중용은 유교 경전인 사서 중 하나라고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어쩌고저쩌고를 복사해서 붙여넣기예요. 중용은 유교 경전인 사서 중 하나로 공자의 손자인을 이 아래 내용을 갖춰서 7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동화책의 줄거리와 7세 미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상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초등학교생님, 중학교생님, 고등학교생님도 계시지만 초등학생 특히 1년 1년이 다르고 중학생들도 다르잖아요. 여성인지 남성인지에 따라서도 조금 성향이 다르기도 하고 아니면 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야. 음악에 대해 관심 있는 친구야. 라고 특별히 포커스를 맞춰서 그런 아동을 위한 동화책의 줄거리와 구성을 작성해줘. 라고 하면 지가 막 줄거리 계율 짜줘요. 작은 토끼 토토와 황금 저울. 깊은 숲 속에 사는 작은 토끼 토토는 무엇이든 많이 혹은 적게만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토토는 어쩌고저쩌고 동화책 구성한 도입은 이런 내용을 들어가고요. 전개는 이런 내용 들어가고요.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얘가 구성만 해줬잖아요. 하나 책을 만들고 싶은데. 자, 그러면 뭐라고 시켜요? 자, 이제 책 만들어 봐봐. 자, 이 구성에 따라서 동화책 한 편을 만들어줘.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정보 알아봐줘. 그 정보 가지고 네가 구성 짜봐줘. 구성 짰어? 그럼 이 스토리 만들어 봐봐. 전형적인 갑질이죠. 막 해오니까 다시 빠꾸. 등장인물에 대해 개성이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적절한 부분에 삽입할 일러스트도 제한. 동화책을 만들 거니까 사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다 내용을 만들어줘요. 깊은 숲속에 회색 토끼 토토가 살고 있었어요. 토토는 언제나 밝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뭔가를 할 때는 마니아가 조금만 하곤 했지요. 일러스트 이런 거 넣으시면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마지막에 이제 토토는 황금 저울이 없어도 언제나 딱 맞는 만큼 생각할 수 있었어요. 중용을 지키는 마음이 가장 빛나는 보물이란다. 어쩌고저쩌고. 자, 뭐라고 했어요? 각 일러스트를 이니시로 만들어줘. 이렇게 계속 시킵니다. 다만 등장인물 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얘가 그 나중에 그 학교에서 이미지 여러 가지 만드실 때 있는데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게 만들어줘라고 하면은 우리는 알잖아요. 일관성 있는 그래서 첫 장에 검은 머리에 그러니까 김동진 같이 파란색 셔츠에 검은 머리에 등장인물 등장했으면 두 번째 컷에도 나와야 되고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모른다니까요. 선생님 그 6장 만들어야면서 오렌지 6개 있으면 우유 사오라며. 오렌지 있으면 우유 6개 사오라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등장인물들 간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주의해주고 사이즈도 이걸로 만들어줘. 하면 여기에 원래 이미지 만들어주는데 이 채팅창 치기 이전에 제가 이미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쓸 수 있는 그날 쓸 수 있는 티켓을 다 써버려가지고 못 만들어줬는데 다음에 쓰실 때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면 이미지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목표가 뭐였죠? 동화책 만드는 게 목표 아니었어요.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연습 과제를 받고 싶었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대화를 바탕으로 나의 프롬프트 작성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 그럼 얘가 다시 돌아가서 쫙 읽습니다. 자, 읽은 다음에 작성은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잘한 점과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정리됩니다. 잘한 점 넘어가고요. 발전시킬 수 있는 점. 우선순위나 핵심 포인트를 좀 말해달라. 라던가 동화책의 구성은 장면별로 제목 붙여 5, 7점으로 나눠줘 라던가 어쩌고저쩌고 좀 결과물을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 좀 제시해달라. 일러스트 스타일도 뭐 동양인이 나오는지 뭐 아니면 디즈니 스타일인지 지브리 스타일인지 흑백으로 만들 건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달라. 뭐 그렇죠. 진짜 중용 같은 그러니까 동양 고전을 동화책으로 만들 거 수묵화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스타일을 좀 말을 해달라. 목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해달라. 이 프로젝트는 좀 사용 목적을 좀 더 요약해서 말해달라라고 얘가 피드백을 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면 이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오케이 피드백 해줬어? 오케이. 네가 나한테 지금 내 프롬프트 깠다고? 네가 내 프롬프트에서 이게 잘못됐어요. 깠다고? 자, 그럼 네가 깠으니까 네가 깐 부분을 반영해서 프롬프트 다시 생성해줘.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세요. 알려줘요. 오케이. 그 프롬프트 이용해서 생성해봐.
돌려막기 한다 그랬죠. 자문자답한다 그랬죠. 자문자답으로 내 명령의 부족한 부분을 알려줘. 그럼 그 부분 채워서 다시 작업해줘. 작업해줘라고 돌려막기를 계속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의 슬라이드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이 QR코드를 보셔서 집에 가서 따라 해보실 수 있어요. 뭐 괜찮죠. 뭐 특히 유초등 쪽에서는 또 뭐 책 만들기 뭐 이런 거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 때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라든가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가족 얘기라든가 그런 거를 반영해서 동화책 만들기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학생들은 이런 거 하면 별로 재미없어 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만든대요. 막 제가 한번 시켜봤거든요. 하니까 막 해리포터랑 하이츄인가 섞어 가지고 뭐 마법으로 뭐 배구를 하는 막 이상한 동화책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신하긴 한데 모르겠다. 이게 팔릴까 싶긴 했는데 뭐 어쨌든 어 선생님들이 이런 걸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오늘 목표기도 하고 지금 1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원래 50 분에 하고 10분 쉬려고 그랬는데 지금 딱 10 시죠. 그래서 10시 15 분까지 쉬고요. 바로 수업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겠습니다. 출석부 이름 안 적어 주신 분 출석부 이름 좀 적어 주세요. 선생님 멀티탭요. 멀티탭